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준비한 학조부모 교육. 오늘은 저와 함께 조부모의 자존감 그리고 손자녀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항상 하는 의식 같은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조부모님들께서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내 키가 얼마나 컸나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 빗대어서 재어보거든요. 이제 나는 할머니 어깨까지 키가 자랐다. 나는 할아버지 귀까지 키가 왔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자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기특한 마음 반,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 내가 이렇게 자식도 잘 기르고 손자녀가 잘 자라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뿌듯한 마음,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의 어린 시절에 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떠올려 보면 저의 부모님과는 좀 다른 조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조부모님들도 한번 이 앞에 보이시는 PPT를 보시면서 나는 어떤 노년기를 보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7순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 활동을 하는 할아버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 노인복지관에서 배우면서 한 3, 4년 정도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출품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입선도 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졌다. 이런 나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자랑하면서 참 뿌듯하다, 즐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의 조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연세가 드시면서 좀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또 건강이 좀 약해지시니까 자식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즘 조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시고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혹은 젊은 시절에 일하시느라 바빠서 하지 못하셨던 여러 활동들을 노년기에 자유롭게 하시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조부모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보면서 저의 노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꿈꿔보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잘 자라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시기에 정말로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좋은 노후란 이런 모습이구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조부모님들께서는 1번과 2번 중에 어느 노년을 나와 더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노년기에 이 조부모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뉴 실버 세대인데요. 뉴 실버 세대란 이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런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노년의 세대들을 이 뉴 실버 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조부모님들 이렇게 강연장에서 만나 뵈면 정말 젊은이들에 못지않게 열정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좀 들려줄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기나 구연동화 같이 그림책 읽어주기 이런 활동들을 배워서 손자녀와 좋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한다. 이러시면서 무언가 배움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데에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데요. 요즘 조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좀 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세대를 저희가 이제 황금 노년 세대다, 황금 노년기다 이런 말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조부모님들처럼 이런 여유로운 노년을 좀 꿈꿔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노년기의 자존감 그리고 손자녀의 자존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어들 있죠. 뉴 실버 세대 그리고 황금 노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노년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의 부모님처럼 손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참 그래도 참 값지고 가치 있구나 이런 뿌듯한 느낌을 이 단어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 유능한 존재다라고 믿는 것을 저희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만족 혹은 삶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태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의 표는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제 이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욕구의 위계표입니다. 메슬로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공기와 물 혹은 충분한 잠 혹은 적절한 온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나의 몸에 활력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내가 나의 몸 상태가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몸 상태가 편안하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주변 나의 환경이 조금은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몸도 편안하고 주변 환경도 편안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이 충족되어지면 그때는 이런 사랑을 기반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나의 유능함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존경받거나 존중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메슬로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손자녀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자립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 어떤 배워야 될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 협동하는 방법, 혹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선생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녀들의 경우엔 이런 소속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자존감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저희 조부모님들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손자녀의 자존감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서 충족되어진다면 이렇게 인생의 어떤 텀을 다 이렇게 돌고 인생을 뭔가 좀 이렇게 경험하시고 또 굴곡도 있었던 것들도 이겨내고 삶의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나의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기의 노년기에는 어떤 도전들을 통해 저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메슬로우는 성인기 어른들의 자존감은 아동과 청소년과는 달리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조부모님들도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나의 삶에서 여러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왔고 또 깨달은 것들을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부모님의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나의 신체적인 특성, 이제 신체적으로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어지고 또 이런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옛날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조부모로서 잘 기능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만족감을 느낄 때 보통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높이시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여러 곡절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거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던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구나라고 통합해낼 때 보통 조부모님들은 내 인생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자존감과 혼동되어지는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존감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나을 때, 내가 더 우월할 때 나 자신을 인정하려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변에 자존심이 세다, 저 사람은 정말 자존심이 강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터놓고 편안하게 좀 지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자존심 센 아이들을 보면 항상 좀 친구를 이기려 들고 또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존심이 센 아이들도 점차 자라면서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존심이 센 거보다 이 자부심이나 혹은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높은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감은 내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가 자신감이라고 하고요. 자부심은 내가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의식, 이런 부분들을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고 또 성취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높아지고 또 자부심도 강해지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유능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적성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발견해 나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자기가 하겠다며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부모님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본인이 다 하겠다고 우기는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자아가 팽창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유년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떼를 쓰거나 징징거리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공동체 생활의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면서 이런 자기 자신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이제 자기를 기능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배워나가면서 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존감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물어봐요. 언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냐? 혹은 우리들의 자존감, 나의 자존감이 언제쯤 좀 탄탄하게 유지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어른들의 경우에는, 저희 조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현재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과 실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사이에 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자존감이 좀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저의 손자녀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기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는 내가 용감하고 또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바라지만 나는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좀 신중하고 또 이렇게 좀 조심성이 많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기대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주변에서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의 차이가 있을 때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봐 드릴게요. 이 아이는 타고난 기질적인 특성이 좀 조심성이 많고 또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자고 초대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일에 이렇게 덤벼드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어졌고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거 환경도 달라졌고 또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태어난 동생과도 적응을 해야지 되죠. 사실 이렇게 기질적으로 민감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크게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어쩌면 이런 변화를 피하고 싶고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에서 저희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의 조부모님은 저희 손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동생도 태어났고 이사도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어. 할머니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같은 마음이 든 적이 있어서 너가 정말 이해돼. 그런데 할머니가 지나와 보니까 또 그 시간이 잘 지나갔고 아마 너는 할머니 닮았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조부모님께서 손자녀에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손자녀는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그랬구나. 그럼 나도 우리 할머니도 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에서 아니 동생 태어났으면 예뻐하고 사랑해줘야지 왜 그렇게 동생한테 틱틱거리고 못살게 굴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누구나 다 학교 가면은 지내기 어려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다고 해. 너네 반 친구들 다 잘 다니고 있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예를 들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후자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 예를 들면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감정 외에 내가 뭔가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부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정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이 예를 통해서 저희가 자존감이 조금 더 유지되어지거나 높아지는 환경,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자존감이 언제쯤 지금의 수준으로 좀 높아졌을까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막내 아이까지 낳은 다음에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나이 때 초등학교 시기와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계속 신체적으로도 변화하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유년 시절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때 저의 조부모님들께서 이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에 저희 손자녀들이 자라는 기간 동안 이런 어떤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신체적으로 미숙한 부분들도 많고 환경에 잘 적응해서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혹은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 좀 조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유아기의 손자녀를 돌볼 때에는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훈육하면서 또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유아기의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면서 스스로 해도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다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의 규칙에 적응하거나 친구들과의 어떤 복잡한 관계들을 잘 배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의 규칙이나 혹은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는 이렇게 이 학교 생활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점점 이 낯선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도출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게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자녀의 자존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자존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호감인데요. 호감이라고 하는 건 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가치감인데요. 자기 가치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저희가 자기 가치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손자녀들이 이렇게 호감, 유능감, 자기 가치감을 즐거울 때나 혹은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스스로 무언가 용기를 내야 할 때 이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봐야 할까요?
제가 오늘 저희 조부모님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에서 진행되어졌던 바이오스피어2라고 하는 인공 생태계 실험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 아주 커다란 온실 돔을 지어서 그 안에 8명의 연구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요, 습지도 있고 사막도 있고 아주 커다란 산림도 있었고요. 적절하게 이 태양광이 들어와서 나무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가 온전히 이 온실 안에서 유지되어져서 8명의 연구원들이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온실을 만들었는데요. 이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다들 짐작하셨죠? 제가 질문할 때 이미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하고 다들 아마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실험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생태계 유지하는데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지?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나무들이 자라날 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이 나무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가 버텨나가는 힘을 큰 바람이 있어야지만 기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바이오스피어2에서는 큰 바람이 잘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나무들이 잘 자라긴 했지만 성장한 나무는 뿌리가 약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해야 산소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생태계는 점차 무너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과학자들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깨어지고 깨어진 상황이 벌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힘, 이런 힘들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모든 문제에 대비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존감과 이 바이오스피어2의 인공 생태계 실험을 왜 갑자기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할까? 의문이 드시는 조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손자녀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세상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은 과연 자기 중심을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강한 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조부모님들 입장에선 손자녀가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좌절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쉽지 않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실망하거나 속상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시련들이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고 또 그런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손자녀에게 이런 어떤 강한 마음, 안티프레즈를 이런 어떤 깨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키워주기 위해 손자녀가 실망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자존감의 3요소 호감, 그리고 또 아이들의 유능감, 그리고 자기 가치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손자녀에게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녀가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상황에 그래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혹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 더 도전해보면 너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지난번에 이런 일들도 네가 잘 해내는 거 할아버지가 봤어.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다면 저희 손자녀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날도 있고 또 자존감이 정말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응원과 어떤 그 주변의 지지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손자녀의 자존감과 또 이 조부모님의 자존감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 손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조부모님들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 손자녀의 행복한 삶과 또 이런 힘든 시기를 같이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런 발달의 여러 과정들을 함께 해주실 저희 조부모님들께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